창업을 하려면 신경 써야 될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선 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 초기 자금, 즉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거 하며, 그리고 판매처, 판매 루트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직원을 뽑는 것, 걱정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택입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창업했을 때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을 하려면 신경 써야 될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선 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 초기 자금, 즉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거 하며, 그리고 판매처, 판매 루트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직원을 뽑는 것, 걱정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오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낱낱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법인세 감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있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한 적용 요건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지만 매년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은 총 5년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이니 총 5년이죠.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여기에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추가로 감면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신경 써서 봐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과밀지역과 청년, 벤처 등입니다. 이 단어에 유의하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요.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5년간 100% 전부를 감면합니다.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사업자는 5년간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외부를 따지지 않고 5년간 50%를 감면받습니다. 단, 앞에서 말한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 혜택과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서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됩니다. 주요 업종을 화면에 나열하였으니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역시 5년간 50%의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75%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은 50% 감면인데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3년간 25%를 추가로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애초에 100% 감면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겠지요. 신성장 서비스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광 숙박업, 엔지니어링 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학원, 물류산업, 관광 숙박업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했는데 연간 수익금이 8천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낼 이익조차도 거의 없겠지요?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8천만 원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50%를 감면하고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합니다. 수도권역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정부는 수도권을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구체적인 지역은 화면으로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서 봐야 할 지역은 바로 화성, 평택, 오산, 광주시입니다. 이 지역은 대기업도 많이 있고 서울 근접성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지정되지 않았고요. 제 고객도 화성시 정남면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위탁 생산이 아닌 경우에는 공장이 필요하겠지요.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공장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하고 보유기간 중에는 재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75%를 감면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기간을 더욱 확장하여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재산세도 창업일로부터 3년간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경우는 감면율은 동일한데 부동산 구입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 또는 5년으로 그 기준이 창업일인데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또는 5년 내에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하죠. 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내지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즉, 창업일로부터는 최장 7년에서 8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취득세를 감면받고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에 대해 쭉 설명해 드렸는데 많이 헷갈리시죠? 대표님들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 도표로 핵심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청년도 아니고 벤처도 아닌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지 권역에서 창업을 하면 세액 감면은 없습니다. 과밀 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50%, 또 그 기업이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라면 3년간 75% 플러스 2년간 50%의 감면을 받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50%,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는 100% 적용을 받고요.
창업 벤처 중소기업과 에너지 신기술 기업은 과밀 억제 권역 내외를 가리지 않고 5년간 50%, 이런 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3년간 75% 플러스 2년간 50%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는 75% 감면되고요. 재산세는 3년간 100% 플러스 2년간 50% 감면받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용어도 다양하고 기준도 복잡해서 한 번에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맞는 항목을 찾아서 적용을 해보면 매우 큰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